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바뀐 내용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국거래소 유성곤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너무 바쁘시죠? 예, 많이 그동안에 상장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또 그 내용들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 그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님이 예. 이제 상장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예. 해서 100개, 올해 100개를 상장시켜라 뭐 이런 예. 지시가 업계에서 굉장히 회자화되고 있던데요.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까지는 뭐 전년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서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상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목표는 또 높게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유가 시장에서 한 30개, 코스닥에서 70개 정도 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일단 삼성 SDS랑 삼성 에버랜드가 상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일단 좀 불씨는 좀 짙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예, 하반기에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상장에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바뀐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30일부터 상장 규정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 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좀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상장 규정 개정은 상장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네.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상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시장별로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부분을 좀 뭐 코스피 시장, 예. 또 뭐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뭐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의 경우 과거 이제 증시 불황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 참여가 저조해서 네.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일반 주주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분산이 잘 돼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상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원래 발행 주식의 5%를 공모로 해야 됐군요. 예, 이 분산이 된 기업들도 그런데 이 요건을 폐지해서 앞으로는 분산이 잘 된 기업들은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도 네.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건 또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패스트 트랙은 재무 내용이 우량한 기업의 경우에는 네. 심사 기간을 일반 기업에 비해서 대폭 단축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자기 자본이라든지 매출액 그리고 이익 규모 면에서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우량 기업의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 일반 기업 45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이 약 20일 이내에서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뭐 다양한 이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호예수도 뭐 합리화가 된다고요? 보호예수는 그렇습니다. 보호예수는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상장을 하게 되면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의무적으로 6개월간 보호예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라든지 네.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목적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보호예수 대상에서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사모투자회사 PEF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네. 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최근에 사모투자회사들의 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네.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회사들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영 안정화 요건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최대 주주인 그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지분만
1년간 의무 보호 예수하면 네. 다른 요건들은 일반 기업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규제 완화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게 될지는 나중에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본부에 계신 상무님께 예. 코스닥 시장 또 여쭤보려니까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예.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좀 규제 완화가 되는 겁니까? 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 특성을 살려서 네.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네. 기술평가 상장 특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제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자기조번 요건도 현행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절차도 기술성 위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네. 기술성 위주로 간소화했다는 거는 그렇다면 뭐 자기 자본요, 뭐 자본 잠식이 됐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도 상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예, 그 부분도 자본 잠식이 10% 이내인 네. 경우의 그런 기업들도 기술력과 네.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를 받게 되면 그런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래소에서 심사 과정에서 네. 충분히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넥스 기업에서 코스닥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조금 절차가 완화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넥스 상장 법인들 중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요건 중에 매출액 요건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매출액이 200억 원이 이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요건을 100억 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단기간의 경영 성과가 뛰어난 코넥스 기업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 신속하게 이전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창조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넥스 기업, 예. 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코넥스 기업에 대한 어떤 상장 절차 어떻게 완화가 되고 있나요?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상장과 관련한 이번 절차나 이런 부분 개선은 따로 없었고요. 네. 다만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 이전한 상장 기업이 네. 이 부실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지정 자문인에 대한 네. 일정 기간 신규 자문을 제한해서 투자자 보호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행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접속 매매 방식으로 매매 거래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시장 활성화 방안, 뭐 뭐든지 어디서 방안 같은 것들이 나오면 업계에서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절차적으로만, 이게 조금 절차적 문제만 건드린 것이 아니냐, 가시적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번 상장 제도 개선은 네.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상장 추진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편한 절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상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던 기업이 상장을 적극 추진하게 하는 효과는 없겠지만 네. 상장을 준비해온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을 유인하는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을 촉매제 것으로 역할. 그렇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기업 안에 들 수 있는 재무 내용이 우량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네. 시장에 보다 적기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또 다른 어떤 뭐 가시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경우에도 네. 종전에 엄격하게 진입을 제한했던 내용을 이번에 완화를 했기 네. 때문에 사모투자 전문 회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을 상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네.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증권사 IB팀에서는 거래소에서 상장 독촉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래소에서는 뭐 이 증권사들 좀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래소와 증권회사의 IB팀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러면 이 증권회사 IB팀들은 일선에서 기업들을 탐색을 해서 상장 가능한 기업들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소는 증권회사들이 그런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 지원팀에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최경수 이사장님께서 이제 증권사 IB팀 팀장님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막 좋은 말씀하시고 IPO를 독려하시고 그러고 나셔서는 이제 증시 선진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더치페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증권업계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 거래 대금 감소로도 거래소도 뭐 수익성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시장이 상당히 그 박스권에 갇혀서 그러니까요. 조금 네. 활력을 조금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이런 우리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또한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딴 얘기를 했더니 PD님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가라고. 앞으로는 상장 폐지 대상 기업도 조금 더 연장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 상장 규정 개정에는 상장 기업 중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한계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 상장 기업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일부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상장 폐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해서 단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는 9월부터는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거죠. 주가가 급변할 때 멈춰! 뭐 이러면 이제 잠깐 멈춘다. 뭐 이런 거죠. 취지,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좀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현재 장중에 개별 종목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인 주가 급변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 제한폭 제도는 당일 기준가격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제한폭으로 하고 있는데 제한폭을 넘어서는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격 제한폭 내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가 없어서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자꾸만 멈춰버리면 그 거래가 또 좀 줄어들고 시장 활성화랑 조금 또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도를 저희가 설계할 때 개별 종목의 유동성과 변동성 수준하고 그리고 장 개시 시점 또는 장중, 장 종료 시점 이런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해서 너무 자주 발동되지 않도록 비율이나 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다 먼저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도 확대가 되고 또 매매 체결 시간도 30분에서 10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장내 호재로 인한 어떤 변동성은 좀 줄이고
또 시간 외 시장을 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향후 또 준비하고 있는 증시 활성화 방안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시간의 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거래 활성화에도 물론 초점을 맞췄지만 시간의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 시장 이외에서 추가적인 매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 반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네. 그리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시간의 시장에서 이 호가 범위도 사실 5%는 너무 적었거든요. 네. 그죠? 예, 사실은 가격 제한폭을 없애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시간 외 시장에서. 예, 그것도 좀 위험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향후 나올 증시 방안들 뭐 조금 더 있습니까? 예, 조금 더 있는데 아직 많이 추가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약간 거래소가 연초에 발표했던 시장 선진화 계획을 네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성무님,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교수님 같으세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조곤조곤, 뭐,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거래소가 이런 제도를 바꾸는구나. 증시에서 이런 그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류성곤 상무였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산업부 최보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에버랜드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했네요. 뭐 원래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내용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의 모태 기업격인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꿔서 삼성의 철학과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테마파크 브랜드인 에버랜드는 리조트 사업의 브랜드로 변함없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법인의 경우는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해 지역명 앞에 삼성 제일을 붙이는 형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일모직은 다음 달 1일자로 삼성 SDI와 흡수 합병되는데요. 통합법인은 삼성 SDI를 사명으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다음 달 4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같은 사명 변경안을 최종 확정짓고 당일 오전 새로운 비전을 담은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모태기업인 제일모직 사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뭐 진짜 배경,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향후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태기업이기 때문에 제일모직 사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면이 있는데요. 특히 그 새로운 비전에는 당신의 삶의 행복과 품격을 더하는 제일모직, 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뜻은 의식주를 모두 아우르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담긴 건데요. 이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해 아시다시피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삼성 에버랜드는 부동산 조경 관련 사업과 식자재 사업 부문 이렇게 두 축이 각각 전체 매출의 40% 이상씩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국내 패션 1위 기업인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의식주 기반의 종합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새로운 비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겼고 이런 배경에서 사명 역시 제일모직으로 바뀌게 된 측면이 큽니다. 비전 선포식에는 패션 부문 윤주화 사장과 리조트 건설 부문 김봉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최 기자 참 취재도 잘하지만 목소리는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